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이 정상화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언론, 투기꾼, 건설사, 그리고 앞으로 건설사로 이직하고 싶은 관료들,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부동산을 띄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정부가 아무리 돈을 때려 부어도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버블이 너무 심하고 대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던 기업들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쇄 반응이 터지면서 경매나 공매가 쏟아지고 토지 가격도 하락하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될 정상화 과정,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세계건설이 신용등급 강등을 맞았습니다. 2024년 3월 22일, 며칠이 되진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세계건설, 여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이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23년 1878억 손해가 났습니다. 2021년 전까지는 이익이 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2년부터 120억 적자가 나더니 지금 2023년에 적자폭이 10배 이상 더 커졌습니다. 그만큼 건설 시장의 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면은 언젠가 플러스가 날 테니까 견딜 수 있으면 돼요. 더 큰 부담은 PF 우발 채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발 채무 규모가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죠? 신세계건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PF 우발 채무가 몇 조 단위도 아닌데 엄청나게 갚기 힘들어 보여요. 이자 내기도 지금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그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마트하고 신세계건설은 같은 그룹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메꿀 수밖에 없어요. 뭐 땅을 팔아서 메꾸던지 아니면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돈을 좀 마련해서 메꾸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처럼 비슷하게 그룹 전체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세계건설만 그러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시나요? 건설사들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신세계건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른 건설사들 몇 개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했는데도 돈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이 보증을 해줘서 무사히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건설 위기가 어떻게 다른 곳으로 전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출발점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이 늘어나게 돼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돼요? 분양을 하고 돈을 받고 대출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니까 대출을 갚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PF 우발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건설사들의 실적이 나빠집니다. 건설사들이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사 유동성 위기, 돈을 구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 태형건설처럼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건설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돈을 구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죠? 여기에 대출해준 금융기관들, 이런 데까지 같이 위기가 옮겨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 이 단계까지만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신세계건설처럼 다른 그룹사로 이 위기가 전이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금융기관들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주택시장의 매매 지수예요. 녹색 선이 있고 파란색 선이 있는데 녹색 선 같은 경우에는 KB부동산에서 나온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10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00 이하면은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겠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장 심리 지수 왜 이렇게 하락하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역별 평균 분양가입니다. 녹색이 수도권, 하늘색 선이 5대 광역시, 세종시, 여기 그래프이고
다른 지방들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가격에 낚일 만큼 그런 호구들은 없습니다. 그게 시장 심리 지수에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분양으로 시작된 연쇄적인 반응들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4만 호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늘색 그래프가 입주 물량입니다. 녹색 그래프가 분양 물량이에요. 빨간색 선이 장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에서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감소를 했다, 부족하다 이런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분양 물량도 장기 평균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심리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공매들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냐면은 지금 2023년에 215건, 2022년에 248건 이 정도의 공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3월 정도 이렇게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770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물량이 작년에 3.6배가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나오겠죠. 여기서 낙찰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건 중에 2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영동 플라자 부지 여기도 수차례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가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땅값이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대기업들 땅들, 중소건설사들 땅들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토지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정상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 신세계건설 신용등급 강등을 맞았는데 그만큼 기업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발 채무는 있는데 이자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등을 맞았는데 결국에는 그룹사에서 돈을 계속 끌어와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한계를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제 다른 그룹사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건설사 위기가 다른 그룹사로 퍼져서 같이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세계건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건설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많이 있다. 그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땅들 공매나 경매로 나올 텐데 이미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토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계좌로 후원해주신 임지훈님, 유익열님, 윤중식님, 그리고 감사하다님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